모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도서관은 출판의 속사를 좀 알아보고 또 출판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출판 평론가로 일하는 한미화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 책, 그림책 참 좋아해서 부지런히 따라 읽다 보니까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실 분들 책 중에 어린이 책도 2권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기뻤고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자, 먼저 누굴 모시려고 하냐면 말들이 사는 나라의 기획 편집자이신 신혜영님 모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책 기획 편집자 신혜영이라고 하고요. 그 말들이 사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기획되고 책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거는 보통 책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이 책을 편집했을 때 당시 한 2살 정도, 3살 말을 시작할 때인데 막 싫어, 안 해, 아니야 이런 말을 막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애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이제 육아서랑 뭐 심리학 책을 찾다 보니까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2, 3세의 반항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아니요라는 말하는 법이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 그 반항하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이런 반항하는 아이들이 자율성으로 발전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할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그 2, 3세 때 부정적인 표현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윤여림 작가님한테 원고를 한번 그런 쪽으로 원고를 써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책들이 다 뭐 예쁘게 말하렴, 울지 말고 말하렴 얘기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만 중심이 되어 있는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지혜롭고 잘 활용하면 좋은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한번 집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작가님이 한 몇 달 고민을 하시더니 원고를 보내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처럼 저희가 그 제목도 약간 비슷한데 그 말들이 사는 나라를 지키는 왕이 1인칭 시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 자신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나 자신이 말을 그 나라를 지키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원고를 쓰셨는데 그게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을 빼고 말들이 사는 나라만 보여주자고 해서 원고를 수정하게 됐고, 그래서 원고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사 소속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디자이너 실장님한테 원고를 보여드리고 어떠냐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하셔서 그럼 위즈덤 하우스에 제가 저희 담당하시는 편집장님이 제가 이제 같이 옛날에 일했던 선배님이셔가지고 원고를 보여드렸더니 너무 재밌다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어떤 그림 작가님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미란 작가님께 원고를 보여드렸더니 바로 보시고 너무 재밌다고 작업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초기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림책이 12장면에서 16장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원고가 24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치고는 상당히 긴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책이 연령대나 아니면 이제 책 모양이 나왔을 때 조금 독자를 선정하기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림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면서 장면을 더 늘리신 거예요. 지금 아마 저희 책이 72편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간 속표지 장에 3부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속표지까지 3번 들어가면서
그림책과 읽기책의 중간 책처럼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썸네일이었고 작가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내용 수정하는 거. 글 그림을 같이 하시는 경우는 이 정도 단계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편집자나 기획자한테. 그래서 이런 책 어떨까요? 라고 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글과 그림이 분리된 경우라 이렇게 썸네일이 이후에 진행이 되었고 작가님이 이제 샘플 컬러링이라고 해가지고 회의 중간에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기 보자마자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신 거나 거기에 이름을 넣으신 게 다 그림 작가님 아이디어셨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보여주실 때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스케치로 해서 디테일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썸네일은 좀 더 작고 러프하게 진행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실제 저희 책에 들어가 있는 장면과 거의 흡사하게 스케치를 작업을 해주셨고 컬러링으로 하셨을 때 착한 말과 나쁜 말을 이렇게 색깔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뭔가 특징을 좀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컨셉을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책이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표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목이 부제가 말들이 사는 나라 나쁜 말 삼총사였어요. 그래서 나쁜 말 삼총사로 할까 아니면 말들이 사는 나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쁜 말 삼총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말들이 사는 나라라는 제목이 좋겠다 해서 말들이 사는 나라로 다양하게 표지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윤여림 작가님이랑은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바네라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리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던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노랑이 잠수함을 타고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마 대표작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책을 아실 텐데 그게 엄마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면 이건 아빠와의 관계를 얘기한 책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여림 작가님이랑 되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아마 10월 말 11월에 이런 책이 또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상자세상이라고 이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올 건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따 궁금하신 점은 이따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원지입니다.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를 편집했습니다. 저는 번역서 작업을 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나의 찝찝함, 나의 어떤 사생활을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의 위험성 같은 것을 말로 잘 풀어내거나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라는 것에 저 스스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찜찜함을 아주 시원하게 박박 긁어주는 작가를 만났습니다. 바로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가 한 말인데요.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거는 조금 다른 계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맨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이 책을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4차 산업혁명이 굉장한 화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나온 이런 단어들이 출판 시장 또한 휩쓸고 있었고 이 책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좀 억지일 수는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에이전시에서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생체 인증, CCTV 드론,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을 모두 소개를 하면서도 엄연한 현실,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작가는 논픽션을 써내는 도 같은 작가입니다. 말하자면.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취재에 매진하고 그 후에는 초고를 편집자와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원고를 집필한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인구들에게 모두 각자의 개인정보가 있고 인터넷의 역사에서 그 개인정보의 유통 과정이 굉장히 빨라졌고 해킹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내 주민증이
중국에 400개는 마구 돌아다닌다, 복제되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실제로 개인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말 한마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서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조금 풀어보자면 나의 신체나 재산을 누군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개인정보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 같은데요. 직접적인 집필 동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0대들이 온라인 범죄에서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고 그런 상황들에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본문에 보면 캐나다 소녀 아만다 토드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롭던 소녀가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나체는 아니고 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렸다가 결국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서 그런 10대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원제는 아이스 앤 스파이스입니다. 원제 그대로는 멋진데 이것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겼을 때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디지털 기기인 휴대폰과 원제의 스파이를 겹쳐놓자 라는 데서 이 제목이 번뜩 떠올랐고요. 부제를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오싹한 경계선이라는 장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오싹하다라는 표현이랑 스마트 기기에 둘러싸인 우리 현실, 그래서 스마트한 만큼 오싹해진다라는 부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표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원서의 표지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색 대비가 강렬하고 세련되고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마음을 짓눌러 온다. 무슨 디스토피아 고발 포스터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책 속에는 끝없이 사생활 먼저, 안전 먼저 이 두 가지 입장이 갈등 속에서 조금씩 의견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지를 연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의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10대들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온 표지가 지금의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입니다. 번역한 원고를 이제 교정 교열을 하죠. 막상 그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과학기술이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킹 기술도 발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 기술도 발전을 하고 갱신 중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직접 찾아서 대체하는 것들 또는 보완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광고가 먼저 나간 경우인데요. 그 책 언제 나오냐는 연락을 난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뻤고요. 여러 기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저희가 책을 출간할 즈음인데요. 에릭 호퍼상이라는 미국의 전 세계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그 도서상을 이 책이 받았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찾아내서 토론해보는 것. 사실 10대들한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억압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현실을 능가할 만큼 그 온라인이라는 것은 현실 이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룰을 자기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 소설입니다. 청소년 소설 좋아요의 맛은 저희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3학년 A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질입니다. 이것 또한 일본 드라마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설정입니다. 저희 회사 출간 예정 도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청소년 도서 위주로 목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청소년 역사 퀘스트 한 권으로 나올 책인데 이 책은 통사가 아닌 주제사로 조선을 본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도에서 우리의 수능 제도 뭐 이런 것들은 현실과 그 조선사를 연계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리즈인데, 가까이 오지마와 가짜는 저희 청소년 소설 시리즈입니다. 가까이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뉴노멀을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고, 가짜는 가제이지만 페이크 뉴스를 다룬 로맨스물입니다. 1984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1984가 맞습니다. 저희는 징검다리 클래식이라는 고전문학 시리즈를 펴내고 있고, 그 시리즈에 포함될 책인데 지금 꼭 읽어야 될 고전문학이 있다면 1984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을 책이고요. 적도에 펭귄이 살고 있어요는 기후위기에 관한 책입니다. 아주 넓은 시각을 가진 천체물리학자와 아주 구체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기상학자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기후위기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는 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편집부 최지수라고 합니다. 이 책 만들어진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책은 이제 일상 속의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는 책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자주 쓰는 혐오 표현, 내가 원래 결정장애가 심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혐오 표현이고 왜 그런 것이 차별이 되는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차별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하는 이제 연구자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해서 만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글을 쓰고 싶은 방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차별이 무엇이고 어디가 차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만나 뵀는데, 차별의 시선이라는 과제로 이렇게 원고 모양을 잡아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시선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에는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기도 하고 어떤 시선에는 차별이 담겨있다, 이런 골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편집부와 조금 목차를 주고받고 하면서 좀 더 방향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선생님이 원고를 초고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도 너무나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고 나니까 정말 욕심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전하고 싶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제목안인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이 처음 제목안에 있어요. 근데 처음 제목안에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리스트업을 해본 제목이긴 하지만 편집회의를 할 때 호응이 별로 없는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저자 선생님이랑 다시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표현이 이 책 전체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극적으로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표지를 결정하기 시작했죠. 다음에 이게 1번 시안인데요. 이제 5가지 시안이 있었어요. 저는 저 오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오리에 약간 집착을 하기 시작해서, 이 디자이너가 자기는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 시안을 조금 수정을 해보자 해서 다음으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왼쪽 시안이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편집부에서도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오리들의 대립구도가 너무 흑과 백의 대립구도로 그려져서 너무 백은 착한 애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흑이라는 검은색에 차별받는 이미지가 더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하셔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사실 되게 명확하게 좋은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 오리로 바꾸거나 갈색 오리로 바꾸면 그게 잘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둘러서 피해가자 해서 그럼 잿빛 오리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해주시면은 지금 약간 사실은 회색 오리예요. 제가 저자 선생님께 설득을 하면서 저는 이 되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기 좋은 이 도상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잿빛 오리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걱정을 좀 덜어보자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에 선생님도 이 표지가 충분히 좋다는 거에 동의를 해주셔서 이 표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리커버나 요즘 특별반 같은 걸 출판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커버를 할 때 그거를 조금 해소해 보려고 했어요. 네. 왼쪽은 알라딘에서 했던 리커버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 오리를 이번에는 좀 좋게 해줄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무지개 홀로그램을 넣어서 이제 무지갯빛 오리로 만들었고, 이번에 10만 부를 넘어서 특별판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이미지를 바꿔서 오리가 약간 이제 시소를 타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독자들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요즘은 SNS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런 카드뉴스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 책에서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소재들을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저희 출판사 SNS에 와서 정말 댓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데 마케팅부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근데 저 사실 내심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이 책을 찾아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좀 성공적인 좀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던 게. 이거는 올해 저희가 또 만들었던 카드뉴스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그 국회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흑인 문장 블랙페이스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그때 또 만들어서 냈는데, 그때에도 이제 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이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한미아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독서 모임에서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독서 모임들에서 찾아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입소문이 더 많이 나고 친구끼리 권하고 또 도서관에서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작년에 올해 책으로 꼽아주시기도 했고, 출간 1년 정도 됐을 때 10만 부를 넘겼고, 지금 50세 거의 가까이 찍고 있어요. 작년에 그 시사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책들을 봤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주제, 뜨겁게 생각하는 주제가 혐오, 젠더, 퀴어 이런 거구나, 이런 페미니즘, 소수자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서 되게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원하는 거를 잘 만져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될 수 있었구나 생각했고요. 이게 올해 책 뽑아주신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건데 저도 이런 이야기에 많이 동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이제 10만 부 기념으로 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이게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같이 읽어주시면 평등으로 하는 결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론하기에도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이거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표지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이건 내 마음 돌보기라는 시리즈인데 상담심리사나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 그리고 심리학자가 전하는 번아웃된 현대인을 위한 이야기, 자살로 친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얘기 저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